요즘에 또 다시 엄청나게 띄우고 있죠. 투기 수요들 다시 몰리고 있고. 그래서 어느 지역이냐? 김포죠. 자, 김용선 충격에서 벗어났다. 김용선 충격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 없던 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는 뭐예요? 없던 게 들어오면 호재다 라고 해야 됐고, 국토부에서도 처음부터 김포에서 강남까지 연결하겠다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원래 김포에서 강남까지 GTX 디노선을 연결하는 것 어디에서 나온 계획이에요? 인천에서 이렇게 건의하겠다 해서 그 건의한 계획이에요. 그거를 마치 국토부가 약속이라도 한 양, 약속을 안 지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만드는 거 강남까지 연결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왜 김용까지만 할까요? 핵심은 뭐예요? 김포가 여기 있고 부천 돌아서 이렇게 용산으로 가는데, 부천 돌아서 용산까지 가는 거는 뭘 연결해요? GTX B노선을 사용하기로 했죠. 근데 B노선 자체가 GTX 중에서 유일하게 강남으로 연결 안 되는 거죠. 송도부터 남양주까지. 그렇다면은 여기서 따로 나와서 강남까지 연결을 해야 된다. 하다못해 A나 C랑 연결해서 그 중간까지 선을 놓겠다. 이런 게 필요한데, 핵심은 뭐예요? 타당성이죠. 자,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은 뭐예요? 수익성이죠. 그러면은 김포에서 강남까지 연결해서 이 철도가 수익이 있느냐? 요걸 봐야 되죠. 아무데나 교통 막 연결하면은 유지하기가 힘들죠. 예를 들어서 무한 공항 같은 거 유지비도 안 나오죠, 사실. 그러면은 그렇게 부족해진 수익성이 생기면 적자가 나고, 안 되면 정부 주도 민자 사업이니까 정부에서 세금을 써서라도 메꿔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불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김포 시민들만을 위해서 D노선을 그렇게 짓고서 생기는 부담은 누구한테 가느냐? 요걸 생각을 해봤을 때 알아서 갈아타라. 충분히 교통은 용산에서 강남까지 연결해서 교통으로 갈 수 있다. 왜 굳이 직결을 바라냐? 강남까지 김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강남까지 연결해서 강남까지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김포로 인구가 제일 많이 이동한 곳이 어디일까요? 서울에서 따지면 강서, 양천이죠. 자, 왜 이쪽에서 많이 이동했어요? 비싸니까 밀려났죠. 근데 밀려났는데 왜 강서에서 많이 이동했느냐? 강서에는 뭐가 있어요? 마곡지구가 있죠. 그러니까 마곡지구에서 이제 막 들어왔는데 형성도 되기 전에 집값은 너무 폭등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연봉 물론 높죠. 서울 평균보다는 높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집값 올라가는 걸 감당할 수가 있느냐? 연봉 평균은 한 4,500, 5,000 정도 되는데 집값은 막 연 1억씩 뛰어버리니까 밀려나는 거죠. 마곡에서 밀려나면 등촌, 가양, 화곡 뭐 이런 데까지 밀려나는데 거기도 다 뛰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9호선까지 한 번에 간다는 김포 도시철도가 연결된다고 하니까 골드라인이라고 하죠. 김포로 많이 인구가 이동을 했다. 그렇다면 김포에서 서울 출퇴근은 대부분 어디로 간다? 마곡. 아니면 그래봤자 뭐 여의도나 마포 정도겠죠. 강남까지는 거의 안 간다. 강남 갈 거면은 동남쪽으로 가죠. 하다못해 강남 너무 비싸서 좀 괜찮으면 분당, 그 다음에 하남, 그 다음에 뭐 남양주 이런 쪽으로 가겠죠. 과천은 뭐 강남 못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강남까지 연결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강남까지 연결된다고 집값까지 띄우고 있더라. 그렇다면 더더욱 연결해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벌써 김용선 충격 아니죠? 근데 벗어났다고 10억 원이 시대의 성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뭐 가가지고 김포 이야기 하면은 뭐라 그래요? 아니 다른 데보다 덜 올랐는데 그래서 김포 가격이 정확하느냐?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고 갑시다. 아니 내가 동탄 비싸다고 하면은 동탄 말고 어디도 비싼데, 송도 비싸다고 하면 송도 말고 어디도 비싼데, 뭐 하남 비싸다고 하면 하남 말고 어디도 비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제가 언제 동탄만 까고 하남 집값만 까고 광명 집값만 까고 일산 집값만 까고 이랬어요? 아니죠. 다른 지역도 다 거품이고 거기도 거품이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미리 깔아놓고 가는 거예요. 김포만 거품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거품이고 김포도 거품이다. 그리고 특히 신도시에는 투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값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집값 차별화, 장기동 주춤, 벌포동 껑충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뭐예요? 핵심은 장기동은 이미 떴고 벌포동은 그 뒤에 뜨는 거죠. 왜? 신도시 만들어진다고 한꺼번에 다 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호재가 가격에 이미 많이 반영된 데다 이미 반영된 정도가 아니죠. 김포에 솔직히 말해서 원래 지금 골드라인 말고 뭐 있어요? 5호선 연장은 사업성 문제 등으로 과거에도 무산돼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게 김포한테 좋은 희소식이 아니죠. 핵심은 GTX D보다 이런 게 더 좋죠. GTX 가격 얼마나 나올 거예요?
아, 그래도 출퇴근 시간 빨라지지 않나? 내려가는 시간, 올라가는 시간, 환승 시간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엄청 빨라지지 않는다. 마곡이나 용산, 여의도 이 정도 출퇴근하는 사람들, 김포가 서울에서 먼 것도 아니고 차라리 5호선처럼 가격도 저렴하고 환승도 확실시 되는 그런 곳들이 연결되는 게 나았는데, 저희 예전에 김포 지역 분석할 때도 늘 그 얘기했어요. GTX D노선으로 가격 띄울 생각하지 마라. GTX D노선 들어오는 대신에 5호선이나 9호선 연장 들어오는 게 훨씬 낫다. 근데 GTX 들어오니까 당연히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도 이것도 호재라고 띄우고 있죠. 그러면서 인천 2호선, 이것도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낮추고 강남 연결성 대폭 개선,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한참 멀었고, 인천 2호선 하더라도 어차피 갈아타야 되는 거잖아요. 핵심은 수도권 지하철인데 이런 것들 아직도 뭔데 다 지금 호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 매매가에 반영하는 것까진 그렇다 칩시다. 왜 전세가에 반영을 하느냐, 저런 걸. 2030년까지 연장해 줄 거예요? 지금 미리 반영하면? 다 호재라고 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 교통호재를 엄청나게 띄우고 있는데 교통호재가 과잉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서울에서 출퇴근하면 되는데 그거를 GTX 들어온다고? GTX 들어오면은 일단은 배차 시간도 그렇게 지하철처럼 막 되진 않겠죠? 거기다가 환승 시간 이런 것들 계산하고 금액 이런 거 계산하면은 서울 내보다는 적어도 불편하죠. 출퇴근 시간도 아마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GTX 들어오는 지역들 보면은 서울보다 더 올리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 김포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 7월 기사입니다. 저희 저번에 김포 분석한 이후 나온 기사죠. 접속 챌린지 저녁 7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7개 단지를 예를 들어 A, B, C, D, E, F, G, 그러면은 마산동 지역 오픈 채팅방이니까 마산동 사람들 가가지고 A 단지를 클릭하면 여기 관심도가 확 올라가죠. 그리고 다음날에 월요일엔 A 단지 했으면 화요일엔 B 단지, 수요일엔 C 단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챌린지 해서 관심 높이고 있죠. 왜 관심을 높여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집값 올리고, 두 번째, 팔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는 동네의 집값은 내가 팔 때 막 올라가는 거 말고는 내가 팔기 한 1년 전부터 쭉쭉 올라간다, 이러면 좋죠. 그런데 내가 팔지도 않고 한 15년, 20년 장기 거주할 건데 지금 막 집값 오르면 어떻게 돼요? 보유세만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순위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 어느 지역이나 다 하지 않냐? 범죄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막 쓰레기를 버려요. 걸리면은 벌금 내야 되죠. 이건 더 큰 범죄죠. 그런데 남들도 버리지 않냐? 내가 좀 버리면 어때서?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얘기예요, 저게. 잘못을 했으면은 반성을 할 줄 알아야지. 남들도 다 그런다, 우리는 단합했다, 저거 자체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불법적인 행위죠. 그래서 누군가가 비싸게 사면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런 짓거리 하는 인간들은 인성이 덜 돼먹은 거죠. 민원 넣고 엘리베이터에 실거래가 붙이고 모여가지고 민원 폭탄 넣고 요거 김부선 해가지고 막 삭발식 감행하는데 격렬한 반발을 했다. 아니, 안 놔준다고 했다가 놔줬는데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가두리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가두리? 척결. 오셨으니까 가두리 척결 됩니다. 아니, 가두리가 아니지. 내놓은 가격에 내놓는 거예요. 물론 허위 매물에서 가두리 하는 부동산 잘못됐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프 하나만 보십시다. 부동산 매물 클린센터에서 확인한 매물 신고 건수 및 규약 위반 중개업소. 중간에 통계가 한번 좀 바뀌어가지고 저렇게 뽑아왔는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때 한번 규약을 위반한 중개업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런데 매물 신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위반하는 중개업소는 계속 줄고 있다. 요때까지는 확 줄었다가 여기서부터 봅시다. 2018년부터 보면은 이때 한번 확 늘어났는데 전반적으로 신고는 늘어나고 있는데 위반하는 중개업소는 줄고 있다. 즉, 예전에는 진짜 가두리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집값 띄우려고 허위 신고가 늘었다. 문제는 부동산 매물 클린센터에서 2019년 현황만 내고 더 이상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안 내서 문제인 거지. 이래라 좀. 자, 매매 가격지수 어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김포시 전반적으로 멈추다가 갑자기 뜨고 있다. 물론 거래량이 늘어난 영향도 있죠. 전세도 띄우고 있다. 자, 매매 띄우는 건 그렇다 칩시다. 아니, 지금 지하철 언제 들어오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전세를 띄우고 있어. 외지인 거래량 별로 안 늘고 있어요. 외지인 거래량 별로 안 늘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투기 수요가 내부에서 주고받고 가격 띄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법인도 거의 안 팔리고 있다. 이미 많이 팔았기도 하지만 전체 매매 거래량 어때요? 외지인 안 들어오고 있는데 거래량 많이 늘었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부에서 거래량 처분하는 것도 있고 혹은 뭐 실수요들이 사는 것도 일부는 있겠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도 올라가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죠. 그럼 진짜 가격이 폭등하느냐? 전반적으로 보면 어때요? 올라가다가 상승세가 멈추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가 엄청 뛰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죠, 요거. 그럼 요렇게 가라앉았다 올라가는데 왜 요땐 떨어진다고 지표가 안 나와요? 저게 지수 측정의 문제다. KB는 호가를 반영하니까 좀 더 극단적이라서 부동산원 KB 둘 다 보고는 있는데 부동산원도 KB도 굉장히 문제다. 왜? 다 저 실거래가 정확히 반영되느냐? 주가처럼.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제 감정동, 풍무동 올라갔다 멈췄죠, 다. 상승세가 멈춘 상황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요때 거래됐던 게 요때 거래되면 확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전세 어때요?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멈추고 있는 상황이다. 다. 운양동, 마송리 다 이래요, 다.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도 똑같죠. 여기도 뭐 좀 늦게 올라서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매물 쭉 빠지고 있고 김부선에서 김영선 돼서 400개 사라졌다 라고 하는데 실망 매물 줄고 신고가 거래 이어졌다.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담합해서 계속 띄우고 있다. 저기 뭐 부동산 카페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강남 5구 해가지고 이제 김포는 서울이다. 강남 4구에다가 김포를 붙여서 강남 5구다. 이딴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개포, 마포, 김포다 뭐 이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김포에 입주는 거의 없습니다. 왜? 신도시 거의 다 형성됐으니까. 이미 많아요. 핵심은 뭐예요? 어디서 많이 왔다고요? 강서구, 부천시, 자 인천 이런 데서 많이 김포로 왔죠. 김포에서 빠져나간 건 파주 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지금 서울 분위기 어때요? 과거에 비해서 하락 거래 비중 늘고 있죠. 신고가 거래 비중 줄고 있고 그냥 지수만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심리 전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매매는 어쩔 수 없어요. 전세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역으로 이동하겠죠. 그렇다면은 파주 외에 더 어디로 빠져나가요? 이쪽 서부에서 김포보다 더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요런 데로는 안 가죠. 인프라 때문에. 김포도 그나마 신도시니까 많이 들어온 거죠. 교통도 연결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전세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여기도 빠지기 시작할 테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서울 서부 빠지기 시작하면 김포부터 작살이 난다. 파주부터 작살이 나고 인천부터 작살이 난다. 그 다음에야 이제 뭐 부천이나 혹은 인천 핵심지 그 다음에 뭐 광명 이런 데 따라가는 거고. 왜? 수요가 회귀하기 마련이니까. 결론 뭐예요?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는데 진짜 딱 기사들 보면 어때요? 신고가 찍어서 이게 극단적이다. 그러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김포에는 그렇지 않죠. 다 이렇죠. 그러니까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수로. 근데 지수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단지 꼽아보면 다 이러고 있죠. 매매, 전세 다.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지수가 왜 높게 나오느냐? 단지 거래량 증가일 뿐이다. 맨날 서울 예약할 때 거래량 증가하면 호재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래량 감소되는 게 악재고 곧 떨어질 징조니까. 그런데 또 한 번 이야기한 게 있죠. 뭐예요? 외곽 거래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중심부에 여력이 없고 외곽으로 밀려나서 서쪽엔 김포, 남쪽엔 뭐 평택, 안성 그런 상황이다. 외곽까지 밀려났다는 것은 이제 위험하다는 징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